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눈에 대한 전환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검사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콘택트 렌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재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그리고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대해서 조금 배우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콘택트 렌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수빈성입니다. 수빈성. 요거는 말 그대로 렌즈의 표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가 있으면 이 겉에 외부와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의 표면과 관련이 되어 있는 특성이고, 말 그대로 이 눈물막과 상호작용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눈물이랑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분성이 뭐냐면, 이렇게 표면에다가 물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랬을 때 고체 표면에 퍼지는 정도를 접촉 시 나타나는 응징력과 부착력이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접촉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똑같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하나는 이렇게 넓게 퍼지고 하나는 이 정도 퍼지고 하나는 아예 이렇게 물방울처럼 맺혔을 때 어디가 수변성이 제일 좋냐 라고 하면 이렇게 넓게 퍼진 게 말 그대로 물과 고체 사이가 잘 퍼지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수분성이 좋은 거고, 이렇게 물방울처럼 되어 있는 게 수분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물방울과 고체면이 이루는 각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면과 물방울이 이루는 각도, 물방울이 이루는 각도 해서, 아, 접촉각이 작을수록 친수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물방울과 고체가 넓게 퍼지지 않는 게 소수성이잖아요. 이게 친수성이고. 그래서 소수성일수록 접촉각이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택트 렌즈에 사용이 되는 PMMA랑 실리콘 재질은 60도, 110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PMMA랑 실리콘은 둘 다 하드 렌즈 소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프트 렌즈보다는 소수성에 조금 가까울 거예요. 친수성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친수성이 강할수록 접촉각이 작아지고,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접촉각이 작다라는 건 눈물이 골고루 렌즈 표면에 골고루 이렇게 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착용감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친수성이면 겉에 렌즈 표면에 눈물이 골고루 있을 수가 있어서 초기 착용감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렌즈 위에 눈물이 퍼져 있어야 우리가 결막이 이렇게 깜빡깜빡,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했을 때 뻑뻑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이 수분성은 눈물이 이 표면에 확산이나 유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성이 좋다, 그러니까 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콘택트 렌즈 표면에 이제 눈물이 잘 확산되어 있다는 거니까 착용감도 좋을 겁니다. 근데 수분성이 낮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면 눈물이 이렇게 골고루 퍼지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뻑뻑하기 때문에 이 결막을 자극을 해서 거대유두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결막 쪽에 계속 자극을 주면서 이게 거대유두 결막염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소 침투성.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콘택트 렌즈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인데 산소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콘택트 렌즈를 통과해서 산소를 어느 만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각막에 산소가 전달이 돼야 각막의 평행 투명성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각막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게끔 산소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 산소를 통과시켜 주는 능력을 DK, 산소 침투성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고요. 여기서 D는 확산 계수예요. 그래서 용해된 산소 분자가 재질 내에서 이동하는 측정값, 좀 간단하게 말을 해드리면 재료 내부를 산소가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K, 용해 개수는 재질 내에서 산소가 용해된 정도, 즉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재료 내에 얼마나 많은 산소가 저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DK 값은 이 산소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산소를 많이 통과시킬 수 있고 적게 통과시킬 수 있고, 이거는 그 렌즈의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렌즈 두께에 따라서 이 능력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DK 값만 표기에 놓으면 렌즈가 두껍거나 얇거나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산소 투과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산소 투과성입니다. 이거는 DK분의 T. 그래서 요거는 두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의 두께와 관련된 성질이라고 하면 산소 투과성이구나. DK분의 T, DKT 요거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특정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일정한 두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산소가 렌즈의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동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DK는 두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소 투과성은 DKT라고 해서 두께를 일정한 조건 하에 놨을 때 얼마만큼 산소를 투과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고, 이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아까 DK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었잖아요.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리고 T는 렌즈의 두께를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보면 DKT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DKT는 우리가 그 두께를 3디옵터의 굴절력의 평균 두께를 이용을 해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내가 마이너스 6.0 디옵터다 혹은 뭐 마이너스 5.0 디옵터다 라고 하면 실질적인 DKT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3디옵터를 기준으로 적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K를 증가시키려면 당연히 렌즈 중심 두께를 얇게 해야겠죠. T를 나누는 거니까 렌즈의 중심 두께가 얇을수록 DKT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율이 증가, 요거는 좀 이따 함수율 파트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DK랑 DKT가 뭐가 다른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산소의 침투성, 그러니까 산소를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걸 산소 침투성이어서 DK이고, 이거를 두께와 관련해서 연결해 주는 건 산소 투과성입니다. 그래서 DKT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으셔야 되고, 단위도 DKT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리고 DK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다.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EOP. 이거는 단량산소 배분율인데, 우리가 각막 위에 콘택트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각막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눈물이 있을 텐데, 이 눈물에 녹아있는 산소의 량을 퍼센트로 표시를 한 겁니다. 우리가 대기 중에는 산소가 20.9% 정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 각막과 그 눈물 거기를 봤을 때는 유효 산소량이 20.9%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을 감으면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눈물에 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각막의 산소량은 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자잖아요. 그러면 수면 중에는 각막 산소량이 4%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각막의 부종을 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산소가 들어가야 그게 이제 TCA 사이클을 이용해서 ATP 생산이 되고, 그 ATP를 NAK K 펌프에서 이제 각막의 함수율을 유지시켰었는데, 우리가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TCA 회로가 안 되고
ATP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NAK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이 각막의 함수율이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막이 부종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각막 부종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은 1시간 정도 지나면 각막 부종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은 이제 눈을 뜨면 누에게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이 각막의 이제 부종이 조금은 줄어드는 거예요.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래서 우리가 각막 부종을 막으려면 산소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각막 부종을 방지하기 위한 EOP, 그러니까 산소, 이게 눈물과 콘택트 렌즈 사이에 있는 그 산소가 10%는 돼야 됩니다. 그 DKT 값은 24.1에 해당하고요. 요거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각막 부종을 방지하기 위한 EOP 혹은 DKT.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각막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산소가 녹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량이 10%, DKT로 보면 24.1 정도 된다 라는 말이고요. 밤중에 각막 팽윤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각막 부종 4% 이하가 유지가 되려면 EOP가 18%는 돼야 돼요. 그래서 DKT가 87까지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착용 상태에서 각막 부종이 8% 이하가 되려면 EOP는 11.1, DKT는 34.3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말이에요. 각막 부종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는 조금 연관해서 외워주시면 좋고요. EOP 값을 크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 콘택트 렌즈랑 눈물 사이에 산소가 많게 하려면 함수율이 높을수록, 이건 함수율 얘기 나올 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산소 투과성이 큰 소재일수록, 산소 투과성이 좋다라는 건 산소를 많이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산소가 많이 통과되면 그 눈물에도 산소가 많이 녹아져 있겠죠. 그리고 렌즈 사이즈가 작을수록, 렌즈 사이즈가 작을수록 눈물 순환도 잘 될 거고, 이렇게 눈이 있을 때 렌즈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랑 눈이 있을 때 렌즈가 이 광합부만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눈물 순환이 훨씬 용이하잖아요. 그럼 눈물에 산소가 녹는데 눈물 순환이 훨씬 잘 되니까 EOP도 훨씬 크겠죠. 그리고 렌즈 두께가 얇은 거, 이거는 산소 투과성이랑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DKT는 렌즈 두께가 얇을수록 높아지니까. 그리고 수면성이 좋을수록, 수면성이 좋다라는 건 렌즈 위에 눈물이 고르게 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자체에 이제 산소가 높기 때문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산소가 그만큼 잘 들어오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는 주관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연결해서 외울 필요 없이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함수율입니다. 이 함수율 관련해서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앞에 것들도 다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이제 수빈성이랑 함수율을 헷갈려 하는데, 수빈성은 말 그대로 렌즈 표면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 함수율은 렌즈에 물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조건 하에 렌즈에 흡수된 물의 양을 전체에 대한 퍼센트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그 함수율을 구하는 건 완전 수화된 렌즈 무게, 그러니까 막 꺼낸 렌즈 무게 분의 완전 수화된 렌즈 무게에서 탈수된 무게를 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이 가득 찬 거에서 물이 빠진 거를 빼는 겁니다. 완전 탈수된 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의 양이겠죠? 그 렌즈의 물의 양이 이 말이잖아요. 분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빨래를 해서 막 꺼냈어요. 탈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럼 옷에 물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 수화된 렌즈고, 이제 완전 다 마른 상태에서는 옷의 무게겠죠. 그러면 물이 막 꺼냈을 때 옷의 무게에서 완전 마른 옷의 무게를 빼면 물의 양이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양, 완전 물이 들어간 그 렌즈 무게분의 물의 양
곱하기 100으로 한 거다. 우리가 이제 렌즈가 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폴리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렌즈가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지우고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어느 것들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고함수고 어떤 게 저함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다 들어가 있겠죠, 물이. 그러면 이런 공간에 물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런 공간에 물이 많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게 고함수 재질일 거고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저함수일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나와요. 고함수의 특징, 저함수의 특징. 그거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게 고함수였고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저함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고함수 아니면 모듈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듈러스. 이 모듈러스가 뭐냐면 렌즈의 뻣뻣함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뻣뻣하냐? 그러면은 요게 뻣뻣할까요? 요게 뻣뻣할까요? 재질 자체가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뻣뻣하겠죠? 그럼 모듈러스는 저함수가 더 높을 거다. 모듈러스는 뻣뻣함을 물어보는 거니까 강도, 경도성을 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폴리머가 플라스틱 같은 거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게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저분자가 강도가 좋을까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게 강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플라스틱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더 강하겠죠. 그래서 저분자가 강도는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 고분자들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죠. 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단백질 침착은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같은 이런 분자들이 여기에 끼기 쉬울까요? 여기에 끼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에는 무조건 끼우겠죠. 그래서 단백질 침착은 고분자가 많이 될 거다. 그리고 저분자가 조금 될 거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 DKT. DK2는 산소 이렇게 투과성이잖아요. 그럼 이런 고분자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물에 녹고 이 물이 다시 각막으로 들어가는 거기, 물에 있는 산소가 각막으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물이 많은 이렇게 고분자가 많이 될 거예요. 혹은 우리가 촘촘한 곳에다가 통과가 쉬울까요? 넓은 곳에서 통과가 쉬울까요? 넓은 곳이 통과가 쉬우니까 이 DKT는 고분자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굴절률과 관련해서는 뒤에 굴절률 파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PPT로 돌아오면 함수율이 높으면 침전물이 잘 생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단백질이 더 잘 낀다 했었죠. 그리고 함수율이 낮으면 산소 투과율이 더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보기에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풀면은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굴곡. 이거는 일시적으로 굴곡이 되는 현상이고 렌즈가 꺾이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강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고함수면 굴곡이 조금 더 잘 될 거다. 잘 휘어질 거다. 그리고 비중은 이제 물의 밀도에 따른 다른 물체의 상대 밀도를 말을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굴절률이에요. 우리가 콘택트 렌즈 재질은 헤마, 뭐 PMMA 이런 걸 보면 1.43 굴절률이 1.49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물이 1.333 정도 될 거고 누에기보 1.336 이렇게 될 건데 고함수 렌즈는 물이 많겠죠. 폴리머가 적을 거예요. 렌즈 그 촘촘한 게 조금 덜하니까. 저함수는 물이 조금 적을 거고 폴리머들이 고함수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의 굴절률이 1.333이고 폴리머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1.45 정도 되겠죠? 아니면 1.5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 그럼 폴리머가 1.5고 물이 1.333이래요. 근데 물이 많고 폴리머가 적으니까 이 고함수는 1.3에 좀 더 가까울 거예요. 물에 좀 가까운 굴절률이 나올 거고, 이 저함수는 물이 적고 폴리머가 많으니까 1.5에 좀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고함수보다는 저함수가 굴절률이 높겠다. 이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저함수는 폴리머가 많으니까 물이 적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율이랑 뭐 비중, 굴절률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콘택트 렌즈의 재질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재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콘택트 렌즈라고 하면 크게 소프트 렌즈랑 하드 렌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 렌즈랑 하드 렌즈는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조금 소프트하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소프트 소재하고 조금 딱딱한 하드 렌즈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건 해마, 아니면 MMA, MA, 실리콘 하이드로겔 이런 게 소프트 렌즈고요. 하드 렌즈에는 PMMA, RGP는 뭐 CAB, 실리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자세한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일단은 콘택트 렌즈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 먼저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 렌즈의 재질은 해마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함수율은 38% 정도 됩니다. 우리가 콘택트 렌즈는 모든 재료가 폴리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폴리머로 전체 다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폴리머가 뭐냐면 고체로 된 거고 고분자량을 가지는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체로 되어 있고 고분자량을 가지는 사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폴리머예요. 근데 이러한 사슬을 반복되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쪼개면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모노머라고 합니다. 모노머.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모노머들이 반복되게 이렇게 사슬을 이루어져서 고체로 되고 고분자량을 가지는 게 폴리머고요. 이 폴리머가 콘택트 렌즈의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걸 읽어보면 여러 가지 단량체를 교차 결합. 이 단량체가 이제 모노머예요. 모노머. 이 그림을 보면 이런 모노머들이 교차 결합이 돼서 중합시켜 만든 거를 중합체라고 합니다. 이 중합체가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이 모노머들을 결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드는 게 폴리머가 되는 겁니다. 중합체가. 그래서 이 중합체가 물을 함유하는 소프트 렌즈의 재질이 되는데, 폴리머가 물을 함유하는 소프트 렌즈의 재질이 되는데, 이게 모노머들이 교차 결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노머들이 이렇게 교차 결합을 하는데, 이 교차 결합을 시키는 물질이 이제 교차 결합제입니다. 그거의 물질의 양에 따라서 함수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모노머들이 교차 결합돼서 폴리머가 되고, 그 결합시키는 물질의 양에 따라서 함수율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함수도 폴리머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했고, 저함수는 이렇게 빽빽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폴리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폴리머들은 모노머들이 이렇게 교차 결합이 돼서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규정에 따라서 콘택트 렌즈, 소프트 렌즈를 이렇게 네 분류로 나뉩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1그룹은 저함수의 비이온, 2그룹은 고함수의 비이온, 3그룹은 저함수의 이온, 4그룹은 고함수의 이온,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연결을 해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함수 이온성은 말 그대로 뭐 단백질 침착이나 이런 게 많이 되기는 하겠죠. 이온성을 가진 것들은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렌즈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죠. 뭐 요거는 이제 아큐브 모이스트 제품이 이제 4그룹에 해당이 할 거고요. 뭐 바쇼룸의 뭐 바이오투르 이런 거는 2그룹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좋고 이 그룹별로 특징을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을 나눌 때 저함수, 고함수는 우리가 아까 함수율을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율은 높으면 고, 낮으면 저함수 이렇게 나눴는데, 그럼 비이온성과 이온성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온성은 말 그대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성질. 그래서 이 구성 원소들이 표면에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극성을 띄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뭐 단백질이든 물이든 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비이온성은 극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를 띄지 않아서 뭐 끌어당기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이온성은 아무래도 뭐 단백질 이런 침착도 많이 되겠지만 물도 끌어당기기 때문에 수빈성이 조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비이온성은 물도 끌어당기지 않기 때문에 수분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 대신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도 잘 침착이 되지 않고요. 이온성이나 비이온성의 특징은 같이 연결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 렌즈도 고함수, 저함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나누는 종류, 그 함수를 조정하는 모노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그래서 저함수는 MMA 그리고 스틸렌 요 두 가지가 들어가면 모노머에 들어가면 저함수의 성질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MMA는 함수율을 낮추고 경고성 및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고, 스틸렌도 이제 소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잘 저함수인 거죠, 말 그대로. 불수용성이고 굴절률을 증가시키고 함수율을 낮춘다. 우리가 함수율이 낮으면 굴절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함수는 말 그대로 강도가 조금 단단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고함수에는 MVP랑 MMA가 들어가고 각각의 특징들을 같이 연결해 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콘텐츠 렌즈는 가볍게 한번 더 리마인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리고 다음은 교차결합제. 저희가 아까 모노머들이 교차결합이 돼서 폴리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차결합제는 폴리머 단위의 하나이므로 일종의 모노머 중 하나예요. 근데 그 폴리머에는 교차결합제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모노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교차결합을 되는 그 폴리머 체인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 종류는 EGDMA.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교차결합제로 사용되는 거는 EGDMA, 그리고 교차결합제는 폴리머의 체인을 유지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리콘 재질 중에서 아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그 5번째 그룹으로 실리콘 하이드로겔 요거까지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4그룹까지 나올 거예요. 근데 요즘은 소프트를 이렇게 5단계를 놓고 5번째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라고 하는데, 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데일리스 토탈원 아니면은 아큐브 오아시스 이런 제품들이 실리콘 하이드로겔인데,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무래도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하드 콘택트 렌즈보다 산소 투과율이 낮아요. 산소 투과율이 낮습니다. 하드 콘택트 렌즈가 산소 투과율이 좋은데 소프트가 착용감이 좋아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리콘 성분은 하드 성분입니다. 이 실리콘 성분이 산소 투과율이 굉장히 좋아요. 산소 투과를 잘 시키기 때문에 이 소프트 렌즈 재질인 하이드로겔 성분에다가 실리콘, 하드 성분을 같이 합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투과율이 조금 좋은 소프트 렌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드의 장점과 소프트의 장점을 합쳐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실리콘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수평성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그 소프트 렌즈보다는 착용감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산소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눈에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특징은 실리콘을 기본으로 한 소재로 소수성이 이어서 렌즈를 친수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표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실리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산소 투과성, 그리고 렌즈의 움직임이 좋아서 대사물 배출이 용이합니다. 눈물의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율이 낮아서 렌즈 탈수 현상이 적다. 함수율이 왜 낮을까요? 실리콘 성분이 소수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단점으로는 초기 착용감이 좋지 않아요. 물론 하드 렌즈보다는 착용감이 좋겠지만 실리콘, 그러니까 소프트 렌즈 중에서는 실리콘 하이드로겔이 초기 착용감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실리콘이 들어가서 소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분성이 떨어져서 초기 착용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콘택트 렌즈에 비해 지방 침전물이 많이 부착이 된다. 우리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단백질, 하드 콘택트 렌즈는 지방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드 성분이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 렌즈에 비해서 지방 침전물이 많이 부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성분 자체가 소수성이기 때문에 친수성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들 있죠. 뭐 멀티포컬이나 뭐 난시 이런 거를 만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소재로 된 난시용 토릭 콘택트 렌즈도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뭐 소프트 렌즈의 재질까지는 조금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하드 렌즈도 조금 자세히 배우면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